좋아 좋아 봅시다. 앞서 이제 파동 방정식 풀 때 변수 분리를 해서 뭐부터 알 수 있다고 했죠? 뭐부터? 요 앵귤러 파트부터 알아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앵귤러 파트를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리적인 테크닉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테크닉적으로 앵귤러 파트를 먼저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구해 놓은 상태를 그걸 다시 이 식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걸 다시 넣어서 레디얼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내 교재 34페이지에 있는 표 1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표를 한번 쓱 보시면 거기에 레디얼 파트에 몇몇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원래는 몇 가지가 있다? 원래는 무한 가지로 많은데 그 무한 가지 중 가장 간단한 거 한 7, 8개를 거기 표현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묘하게도 얘네들은 모두 무슨 함수다? 모두 무슨 함수다? 레디얼 파트는 모두 또 실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동 함수를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로 구분을 할 때 앵귤러 파트는 복소수 함수인데 희한하게도 레디얼 파트는 또 모두 실수 함수입니다. 요런 또 묘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레디얼 파트를 구성하는 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계 조건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경계 조건이 몇 가지가 나타난다? 이 레디얼 파트에서도 2가지가 나타납니다. 뭐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경계 조건이 나타나는 건 미분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두 경계 조건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그 유명한 주양자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기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n 이렇게 표현하고 조건은 어떻게? 1, 2, 3의 자연수가 된다는 건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앵귤러 파트를 구할 때, 이 레디얼 파트를 구할 때 나타나는 경계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예요.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우리말 번역이 뭐였죠?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우리말 번역 가군동량 양자수였죠. 그래서 아까 가군동량, 전자의 가군동량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거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언급하면 가군동량 양자수 크기가 L 플러스 루트 플랑크 상수 H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뭐 여하튼 그래서 그걸 표현해주는 양자수가 가군동량 양자수인데 이 가군동량 양자수는 사실 뭐 할 때 나왔죠? 뭐 할 때 나왔죠? 가군동량 양자수는? 뭐 할 때 나왔죠? 뭐 구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가군동량 양자수는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서 뭐 구할 때의 경계 조건이었어요. 바로 앵귤러 파트 요거 구할 때 경계 조건이었잖아요. 이 경계 조건이 L과 ML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앵귤러 파트를 여기 다시 넣어 계산을 하면서 그 경계 조건이었던 L이 다시 한번 레디얼 파트의 경계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살짝 바뀌어요. 뭐가 바뀌죠? 뭐가 바뀌었죠? 동영, 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의 조건이 살짝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아까 했던 필기하고 다를 거예요. 바로 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짜잔 주양자수에 종속돼 버린 거예요. 아까 앵귤러 파트만 구할 때는 이 가군동량 양자수 조건이 뭐였어요? 그냥 0, 1, 2, 3 해서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어요?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종속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앵귤러 파트만 구할 때는. 근데 그걸 다시 파동 방정식에 넣어서 레디얼 파트를 구할 때 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알고 봤더니 주양자수에 종속되어 있구나를 레디얼 파트를 구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N, L, ML의 새 양자수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앵귤러 파트만을 구할 때는 L은 제한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정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레디얼 파트를 구하면서 이런 종속 조건이 나타난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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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엔 뭐가 등장하느냐? 요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다 계산 결과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 레디얼 파트가 다 어디 표현되어 있다고 했어요? 표 1에 나와 있다고 했죠. 사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적분하고 뭐 그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재가 없어? 왜 책을 안 봐? 죄송해. 내가 보라고 했는데 안 보고 죄송해.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막 잠만 자고 막 그래서 뭐 보라고 하는데 보지도 않고. 죄송해 미용. 그래요? 그래. 동영아. 네. 죄송해 밉죠? 그러면 앞으로 뭐 내가 얘기하는 거 보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자도 그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건. 그래서 거기 표 1에 보면 몇몇의 레디얼 파트들이 거기 제시돼 있잖아요. 제시돼 있죠? 그 중 몇 개를 골라서 다시 한번 써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표 1에 보면 얘네들이 있어. 자, 우선 확인하세요. 표를 한번 쓱 봐요. 표를 한번 쓱 보면 뭐 대강 이런 꼴들이라는 거 알겠죠? 이런 꼴들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때 이 꼴에서 뭐 여러 번 나왔지만 당연히 Z는 뭐겠어요? Z는 뭐겠어요? Z가 뭐예요? Z? 동영 Z가 뭐예요? 이 함수꼴의 Z가 뭐예요? 맨날 나온 거잖아요. Z가 뭐예요? Z. 원자 번호요. 원자 번호만큼 핵 안에 누가 있어요? 원자 번호만큼 핵 안에 양성자가 있죠? 그래서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를 Z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 A0 뭐예요? A0 보호반지름. 그래서 대략 52.9 피코미터로 표현되는 보호반지름 상수죠. 그래서 결국 뭐 2가 됐건 이 부분이 됐건 그냥 온팡 상수 묶음이라는 거지. 알겠죠? 상수 묶음에 묘하게도 이 레디얼 파트는 잘 봐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이게 막 나와요. 요런 지수 함수 부분이 항상 붙어 있다고. 그지? 항상 붙어 있지. 요게 다항함수 부분은 됐어요. 다항함수 부분은 이게 변형이 막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떨 때는 2차 함수, 어떨 때는 3차 함수 막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건 간에 거기 표 1을 보면은 모두 다 어떤 부분이 붙어 있느냐? 지수 함수 부분이 붙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바로 로, 그리스 알파벳 중에 로라고 있는 그리스 알파벳 표시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자, 근데 이 레디얼 파트라고 하는 게, 자, 방금 레디얼 파트의 경계 조건이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이 레디얼 파트의 경계 조건이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바로 주 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였죠? 그리고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뭐예요?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R이잖아요.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어딜 봐도 R이 없잖아요. 어딜 봐도 R이 없고 이상한 변수 로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죠.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변수를 치환해 놓은 꼴이에요. 무슨 변수를? 거리 변수야. 그래서 요걸 치환해 놓다고 치고 얘를 가지고 여기에다 로 자리에다가 요 값을 쇽 넣어주면 레디얼 파트 변수가 R이구나를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변수 부분을 쓰느냐? 괜히 헷갈리게 바로 이렇게 변수를 치환해 놓으면 얘가 계산할 때 편해요. 그래서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할 때 그냥 R이라고 놓고 하는 것보다는 로로 바꿔 표현하면 수식이 조금 깔끔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살짝 그 뭐냐면 치환을 해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편하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도 원론적인 문제예요, 취향의 문제예요. 뭔가가 편하다 불편하다 이것도 뭔가 원칙적인 문제예요, 취향의 문제예요. 동영 원칙적인 문제예요, 취향의 문제예요. 취향이죠, 취향. 그러면 어떤 교수는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겠어요? 치환 안 하고 그대로 대입해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이렇게 표기하는 교수도 있고 이렇게 표기하는 교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다가 넣는다고 치자라고 할 때 아래첨자 붙은 1빵 얘는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무슨 양자수라고 그랬어요? 주양자수.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무슨 양자수예요? 가군동량 양자수죠? 그러면 1빵이면 무슨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1빵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오비탈이에요?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2s는 2영은 2s 오비탈, 3영은 3s 오비탈에 대한 거죠. 그래서 표 1에 보면 s뿐 아니라 p 오비탈, d 오비탈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면 골라 쓰면 되는데 그냥 가장 유명한 s 오비탈만 지금 꼽아서 써본 거라 이런 얘기야. 이때 요 지수함수 부분을 요 치환한 것에도 잘 봐.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요? 주양자수가 들어가죠. 주양자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1s 오비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2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s 오비탈은 여기에다가 2를 넣고 3s 오비탈은 여기다가 3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여기에다가 샥샥샥 넣으면 그 지수함수 부분만 살펴보면 요런 꼴로 바뀐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요런 꼴을 보여주고 이 꼴이 어떤 오비탈의 파동함수인지를 맞추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요 수식을 보여주고 이게 어떤 오비탈 파동함수 오비탈 표현의 파동함수인지를 맞추시오 이렇게 매칭을 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고. 이때 이 지수함수 부분에 나와 있는 요 지수함수 부분에 있는 거리 이게 거리 변수잖아. 거리 부분 밑에 있는 요 자연수 이게 뭐란 얘기겠어요? 이게 뭐란 얘기겠어요? 이게 주양자수가 된다라는 걸 외워야 돼. 알겠지? 이게 그냥 난데없이 보면 이 무슨 복잡한 함수냐 이렇게 되는데 그 함수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요 지수함수 부분인 거야. 알겠죠? 뭐 사실 뭐 다항함수 부분은 막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는 당장은 좀 이게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어쨌거나 특징적으로 레디얼 파트에서 기억해야 될 게 요 지수함수 위에 거리 변수 밑에 있는 자연수 거리 변수 밑에 있는 요 자연수가 뭐를 나타낸다? 주양자수가 된다라는 걸 외워. 알겠죠? 외워야 돼. 알겠죠? 동영이 알겠니? 알겠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 좋아.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그러면 세 번째 3. 자, 세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그 유명한 레디얼 노드입니다. 레디얼 노드. 자, 이 레디얼 노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자, R이 레디얼 파트죠? 자, 레디얼 파트의 두 경계 조건이 누구라고요? 레디얼 파트의 두 경계 조건 N과 L이라고 했죠. 그리고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거리 R. 자, 노드니까 이게 뭐가 되는 조건? 0이 되는 조건. 요거를 레디얼 노드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디얼 파트가 0 돼버리면 당연히 누구도 0이 돼버리겠어요. 파동함수 역시 0이 돼버리겠죠.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앵귤러 노드 조건에서 파동함수가 0이 된다고 했는데 그건 레디얼 파트도 마찬가지겠죠. 곱하기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럼 결국 레디얼 노드 조건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없다.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가 됐건 앵귤러 파트도 함수고 레디얼 파트도 함수고 뭐 파동 함수도 함수인데 함수 값이 0이 되는 조건을 찾는 과정은 그야말로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 나가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놀라웠게도 이 레디얼 노드는 언제나 구껍질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이라고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구껍질 모습입니다. 무슨 말 되겠죠? 언제나 구껍질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껍질이라 했기 때문에 얘는 열려있는 면이겠습니까? 닫혀있는 면이겠습니까? 얘는 폐곡면 형태란 얘기예요. 자, 아까 앵귤러 노드는 요 앵귤러 노드 얘기할 때는 무슨 면이라고 그랬었냐면 바로 열린 면이라고 했죠. 계곡면. 그래서 열린 면은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없어요? 열린 면은 끝이 없죠. 끝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껍질이니까 경계가 있다 없다? 유한한 경계가 이렇게 탁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레디얼 노드는 항상 구껍질 모습이다. 그 다음 또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 이거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와 이거. 왜냐면 외워야 되는데 아리까리 하거든. 꼭 외워야 돼. 얘는 항상 몇 개다? n 빼기 l 빼기 1개입니다. 항상 이렇게 됩니다. 미분 방정식을 일반해를 구하지 않으려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거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 레디얼 노드는 무조건 몇 개다? 무조건 n 빼기 l 빼기 1개입니다. 아시겠죠? 이유 없어요. 그냥 방정식 풀어 나온 결과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되는데 시험에 드립다 많이 나와. 알겠죠? 오,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느냐?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해볼까? 자, 그러면 완전 간단한 퀴즈. 노드 총 몇 개일까요? 그럼 노드라고 하는 건 총 개수가 몇 개일까요? 바로 봐. 아까 앵귤러 노드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앵귤러 노드 L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레디얼 노드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N 빼기 L 빼기 1개 있다고 했죠? 두 개 더하면 N 빼기 1개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니까 많이 묻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외워 놓으셔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됐다.